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손추 장에서 이제 등문공 장 상고 1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나라 문공이 세자였을 때의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얘기를 한 거죠. 여기 공이 있으니까 임금이 된 거죠. 세자는 아직 그때 당 임금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장차 초나라에 갈새 송나라를 지나가다가 송나라에서 맹자를 만나 뵈었다. 세자는 태자다. 근데 맹자가 자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을 여기서 하죠. 맹자가 도성선하시되 언필칭 요순 이러시다. 성품이 선하단 것을 말씀하시되, 성품이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을 말할 때 반드시 그 증거를 요순을에 들어서 칭했다. 보십시오. 옛날에 요순과 같은 분이 봐서는 우리가 성품이 선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에서 순자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순자는 성품이 악을 말씀할 때에 반드시 말할 때 반드시 벌주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 선하다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육아의 정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주자학, 성리학, 주자 성리학의 하나의 교리죠. 주자 성리학의 교리죠. 육아라 해가지고 누구나 성선설을 따르진 않아요. 육아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성선설을 주장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주자 성리학에서 교리로서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주자 학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한 거지. 맹자도 육아지만 순자도 육아거든요. 근데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박할 소지가 많아요. 또 우리가 태어나서 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얼마나 나쁜 짓을 또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가 그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맹자가 말한 선이. 또 우리가 살면서 맹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악한 짓을 목격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는 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성선설을 거부하면요, 주자 철학에 있어서는, 주자 성리학에서는 이단이에요. 사람 취급부터 못 받았습니다. 속으로는 의심이 돼도 말을 안 하죠. 왜? 그 사회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버림받고 아주 폐악한 놈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나 다 인간의 성품은 선하다 이렇게 하고 온갖 나쁜 짓은 또 다 하잖아요,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자도 분명히 고민했죠. 그래서 기질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선은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지성이다. 본연지선. 본연의 성품이다. 그런데 기질에 의해서 벌어진 물욕과 기질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기질지성이다. 기질에 의한 성이다 이런 소리죠. 그렇게 둘로 설명을 한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성이 뭐냐? 사람이 하늘에 받은 거예요. 하늘한테 받은 거. 받은 게 뭐냐? 생질이. 삶의 이치를 하늘에 받은 바다.
요 대학 서문에서도 예, 나왔죠. 예. 혼연지선, 혼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게 완전히 이게 갖추어졌다 해서요. 완전히 혼연하게 전체적으로 갖추어져서 지선이라는 거죠. 지극히 선에서 일찍이 어떠한 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요순이 본래 조금도 다름이 없다. 다만 일반 사람은 사욕은 뭐 후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또 기질도 있죠. 이것은 선천적인 거잖아요. 기질과 사욕에 묶여가지고서 여기서는 사욕에 빠져가지고서 본연지성을 예, 하늘이 준 생지리를 잃어버린 거죠. 본연지성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요소는 사욕에 가림이 없어서 그 성품을 능히 충만하게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요손임금은 죽으나 사나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결정짓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상고주의죠. 이런 것들이 예, 상고주의, 상고. 그냥 차납게나 요순. 여러분 여기 요순에 정말로 요임금이 늙어가지고 순한테 천자의 자리를 선양했다고 봅니까? 서전에는 그렇게 나오고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 특히 주자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로 한 터럭도 의심하지 않죠. 요임금이 천하를 순한테 선양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 전국 시대에 그 어느 나라에서 그 주간이 나왔는데 순임금이 그 국무총리였을 때 요임금이 늙었을 때 유폐시켜가지고 예, 찬탈했다고 하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자처럼 그것은 사악한 생각이다. 예, 그런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그런 말 하면요. 예, 곧 죽음이죠. 예, 요즘 말로 하면 신성모독이죠. 정말로 그 고매한 어떻게 보면은 인격의 소유자한테 인간의 어떤 사악한 소인배의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성인의 마음을 예, 엿보고 재단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현대는 얼마든지 예, 이런 것은 여러분 잘못하면 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요순의 시대에 벌어진 이와 같은 일들이 지나치게 미화되어 있다는 거. 예, 춘추자전에 보면요. 순임금 시대에 상당히 많은 권력 다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한테 정권이 넘어가면서 거기에서도 왜 충돌이 없었겠어요. 예. 중국 왕조는 왕이 교체되는 것,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죽고 그 자식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다음 사람이 보위에 오르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무궁무한 그 권력 다툼이 있었고 정말로 살벌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래요. 세종 때 보세요. 세종 임금이 죽을 때 편안히 눈 감았겠습니까? 자기 아들 문종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문종은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문종도 왕이 아니에요. 문종 대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종 시대에 상당히 좋은 일을 문종이 많이 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세종도 자기가 장자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저기한테 태종한테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시대에는 예, 적자를 큰아들을 예, 왕위로 했는데 문종이 이제 왕이 됐지만은 그 손주되는 단종이 나이는 어리는데 그 호랑이 같은 말에 저기 누구죠? 수양대군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예, 안평대군이라든가 쭉 그 호랭이가 그 말에 막 이런 그 삼촌들이 딱 있는데 그 앞으로 일어날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세종 임금도 돌아가시 직전에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서를 적을 해가지고서 예, 결국은 문종대왕도 그랬고 김종서한테 명해가지고서 예, 어린 세자를 잘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했으면은 결국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게 예,
그 어떤 그 좋은 시대를 지나가는 바로 나쁜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시대라 하더라도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조선 왕조도 그랬고 중국 역대 왕조도 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요수는 고결해서 한 털럭의 어떤 그 문제점이 없이 정말로 멋진 그와 같은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거죠. 근데 여기서 떡하니 맹자도 그랬고 주자도 그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저도 20대에는 정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런 거. 딱 40 넘어가면서 30대 중반 40대 넘어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로 맹자가 세자와 더불어 말하는데 매번 성선을 말하시고 그럴 때마다 반드시 요순으로서 그 사실로서 증거로 삼았다. 그러니 자 인의라고 하는 것은 인의가 외에서 외를 빌려서 구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바깥으로 빌려서 꾸민다 이런 소리죠. 이것은 본성인 거예요. 인의라고 하는 건 맹자 입장에서는 본성이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깥으로부터 빌려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가히 공부해서 이루려고 힘을 쓰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자는 진짜 안 지나서나 모든 게 다 공부죠. 그런데 이 주자의 그 공부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은 그 조선 500년에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 DNA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학생들한테 그대로 물려받아 쓴 거예요, 여러분. 자학계나 공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자 성리학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도 행태가 다를 뿐이지 주자 성리학처럼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자 성리학을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선비들이 주자 성리학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주자 성리학 그와 같은 명분론에 빠져가지고서 지금도 그대로 그것을 정치적으로 강요하는 그와 같은 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자 성리학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 DNA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문인이 맹자의 문인들이 그 일을 그 당시의 대화 내용을 모두 다 기록하지 못하고 다만 그 큰 뜻 대의만 간추린 것이 이와 같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주자 성리학 그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자가 뭐라 그러면 성증이다. 이와 같은 아주 멋진 명제를 도대체 성이 뭐냐?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자 성리학에 있어서 이것도 변할 수 없는 이치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성이 뭐냐? 맹자가 이게 말하는 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조선시대 또 책들을 보면은 성과 이에 대해서도 또 구분을 해요. 또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천하의 이치는 원래 하늘로부터 얻은 바로서 이런 소리예요. 여기 원기 소자 하면 원래 천하의 이치가 원래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불선함이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자 희노애락 이게 이제 중용에 나오는 거예요. 희노애락 미발 희노애락 어떤 우리의 그 감정이 바깥으로 표현되기 전에 어찌 일찍이 불선했겠는가. 자, 그 감정이 돌출이 됐다는 거예요. 감정이 어떠한 일에 그 부딪힘으로써
도취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쁜 일을 보면 기뻐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 분노할 일을 당하면 분노하고, 그것은 중절, 절에 맞는 거다, 합당한 거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희노애락이 그 상황에 딱 들어맞으면 이 자연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나쳤을 때가 문제죠. 예, 여기서 중절이 됐죠. 그 마디에 그 상황에 맞으면, 즉 어디에 처한들 불선함이, 어디에 처하더라도 불선함이 있지 않다. 어디에 처하더라도 불선함이 없다. 이렇게. 예. 그런데 감정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유출이 됐는데, 바깥으로 드러났는데 중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슬픔을 보고 속으로 좋아한다든가, 뒤에 가서 웃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시샘내고 질투하는 게 또 인간의 본성에 가깝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땅 사고 그러면 베푸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예, 축하해 줘야 되죠. 그럴 때 뚱 한다든가, 예, 그게 불중절한 거죠. 어떠한 절차에 맞지 않은 연후에, 이것이, 예, 여기서 불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그 인간의 본성이 불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것이 행위의 가오로서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의 성품은 선이다. 그런데 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이 표출되는 일상을 통해서 일에는 오류라든가 잘못이 드러날 수가 있다. 그것을 불선이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성품에 악이, 선악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성을 선이라고 규명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은 서로 대립구조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나 악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대립으로 말한 것이지 선은 악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주자가 쓴 편지에 나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현실에는 시와 비, 옳고 그름도 있고 선과 악이 있지만, 이렇게 대립 관계 속에서 양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은 원래 악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현상에서 악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대립 구조로서 말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자가 어떤 그 스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예. 그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본래 성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정 조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일종의 약간 지나친 경우, 부족한 경우, 또는 어떤 나쁜 행위도 분명히 있죠. 그것을 이렇게 좋지 못한 행위로서 규정해 놓은 것이지 인간의 본성이 불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자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로 선과 악을 말하면서 먼저 우리가 선을 말하고 뒤에 악을 말하고, 기륭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기를 말하고 뒤에 흉을 말하니, 자, 시비를 말하는 데 있어서도 마치 먼저 시를 말하고 뒤를 비를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소리예요. 예. 세자가 초나라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맹자를 만나신대. 맹자르되 세자께서는 제 말을 의심합니까? 무릇 도는 하나입니다.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시의 사람들이 성이 본래 선함을 알지 못하고 성현으로서 기급 이렇게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요것도 앞에서 나왔던 거죠. 예. 기급제, 기급제 약자죠. 기이 급제. 예. 예. 쫓아가서 미친다는 소리죠. 그 약자죠. 예. 고로 세자가 맹자의 말에 대해서 능히 의심이 없지 아니해서 다시 와서 뵙기를 청한 거다, 구한 거다. 그래서 아마도 요거는 공이라는 건 두렵다 이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인간의 성은 성선한데 무엇인가 비근하고 낮고 가찮고 쉽고 행할 수 있는 무엇인가 설명이 있을 거다. 별도로 있을 거다. 생각했다. 여겼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맹자가 그 사실을 알고 다만 고하기를 이와 같이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금의 성인과 우매한 것. 이게 우라고 하면 할 필요는 없어요. 성인들과 보통 사람들은 본래 하나의 성품으로서 똑같음을 밝혔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미 다 말을 했고 다시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똑같으니까. 예. 성간이라는 사람이 제나라 경공을 한테 일러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피장부야며 아장부야니 오하 피제리오. 저 친구도 대장부라면 나도 대장부다. 그러니 내가 어찌 저 친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또 아녀는 뭐라 그랬냐면은 순하인냐며 여인하인냐오 유의자 약시야라며. 또 아녀는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유의자, 그것을 어떠한 것, 순이 행한 것을 나도 행하면 이와 같을 따름이다. 인간은 똑같을 따름이다. 이랬어요. 예. 나름대로 여러분 다 멋있는 말이죠. 근데 공명우가 말하기를 문왕은 내 선생이다, 스승이다. 주공이 어찌 나를 속일 수 있단 말인가. 예. 주공이 말한 게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왕이 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은 다 인간은 성품은 똑같다는 거죠. 예. 성간은 사람의 성명이다. 피는 성현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성현도 대장부라면 나도 대장부다. 예, 이런 거죠. 예. 유의자라고 하는 건 유의자 역약시라고 하는 사람이 능히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또 누구나 모두 다 순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공부해서 힘껏 노력을 끝이지 않는다면 성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철학, 그러니까 성리학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천을 하면 누구나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인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예. 공명은 성이요 은은 이름이다. 노나라 현인이다. 문왕 아사야라고 하는 건 주공의 말이다. 주공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공명우가 또한 문왕으로서 반드시 가히 선생으로 삼을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주공의 말을 외워서 나를 속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한 거다. 맹자가 이미 세자한테 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도무이치. 도는 두 가지 길이 없음을 이미 말했고 다시 이 세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자가 독신역행에서 독실히 믿고 힘껏 노력함으로써 성현을 스승으로 삼기를 바랬다. 그래 마땅히 다시 다른 설을 찾지 말라. 이제 등나라를 절장보단이면 자 여기서 좋은 점을 자른다 이런 소리 아니죠. 너무 어떠한 그 제도나 어떠한 규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커져 있는 것, 그것은 덜어내야 된다는 거죠. 장점을 더 키워준다, 장점을 잘라낸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친 것, 지나치게 돼 있는 것, 과장돼 있는 것, 그것은 잘라내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면 장차 50리로부터 오히려 가히 성국으로 말할 수가 있다. 성국이 될 수가 있다. 좋은 나라를 그래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50리 정도의 작은 나라지만 등나라 같은 전부 다 약소국이에요. 아주 약소국. 노나라도 약소국인데 등나라는 노나라보다도 또 더 약한 국가죠. 자,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우리 한의 사람면은 반드시 이 말을 외워야 합니다. 특히 고방가라고 하면은 반드시
양약이 불명현이면 걸질이 불춘이라. 예. 이것이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그 서전에 나올 때 지금서부터 무려 거의 3000년하고 3500년 이전에 이와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약에 대한 이해를 이 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고방가들은 입만염이 이 얘기를 해요. 양약이 불명하면 걸질이 불추라. 여기에 또 댓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만약 약을 먹었는데 명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명현 반응 얘기하죠. 이거 제가 그 상한론 해석하면서 명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명현에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 양자웅이 설명해 놨어요. 양자웅이 명현을 그 방언 같은 데서. 예. 약을 먹게 되면요, 그 산과 바다가 뒤집어지는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사람이 산이 막 뒤집어지고 바다가 막 바닷물에 출렁거려다 가지고, 예, 구역질도 막 나고 정신이 없어요. 그 정도 명현 반응을 일으키게 하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당시의 약은 우리가 상한론에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함융탕 같은 약물, 대극, 감수, 예, 이런 약을 고방에서 옛날 사람들이 썼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뭐죠? 치수제. 예. 치수제. 중경서는 전부 다 치수제예요, 여러분. 수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냉하면은 뜨거운 약을 쓴다가 아니에요. 몸이 차졌다고 하는 것은 몸에 수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수분이 어디에 수기가 정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발안수기고 어떨 때는, 예, 해음시키다, 거음시키, 거담, 이수, 예, 그 다음에 축수, 부자재도 마찬가지죠. 예. 몸이 차기 때문에 수기가 정체되어 있다고 해설도 맞아요. 이거는 후세 사람들의 해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상한론 할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는 거다. 선은 여기서 상서의 열명편이다. 예. 열명이라는 책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전부 다 한 번 같이 읽을 거예요. 예. 그때 가면은 서전이 얼마나 멋진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현이라는 것은, 예, 뒤집어진다 해서 괴란이죠. 예. 말하자면 등나라 국가가 비록 적지만 촉기에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으니 다만 비근한 데에 안주해가지고서, 예, 능히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좋기서, 예, 악을 물리치고 선을 하지 못할까 걱정할 뿐이다. 이렇게, 예. 내가 살펴보건대 요 주자죠. 맹자가 성선을 말하는 것이 비로소 여기에서 보이고 자세한 것이 고잡지 편에 갖춰져 있다. 그러나 묵지방통지면 묵묵히 그와 같은 것을 이해를 해서 두루두루 관통할 것 같으면 칠평 가운데 이 이치가 아님이 없다. 맹자의 글은 모두 성선설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선설이라는 건 모든 것이. 예. 이것이 소위 전성지 미발이에요. 앞 성인들이 공자가 말 안 하지 않았죠. 공자는 성선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공자가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해도 공자가 성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성이 이전에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확충한 것이니 성인의 문해, 소위 말해서 공자의 그 문화에 공을 세운 것이니 정제의 말이 맞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이것은 다분히, 예, 성리학 관점에서, 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리학을 비판하고 주자 철학이 오늘날 뭐 비판의 대상이고, 예,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고서 주자 성리학을 비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알지도 못하고 주자 성리학을 비판해봐야 그것은 사실은, 예, 그냥 일반 사람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욕해도 되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는가? 조선시대 주자 성리학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길래 500년 동안 그 지경이 되었는가? 예, 우리가 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그 궤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배울 만한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등나라 전공이 훈컨을 돌아가시건을, 예, 세자가 위연이라는 사람, 연우라는 사람한테 일러 말하기를, 아마 측근이었나 보죠. 옛날에 맹자가 일찍이 나한테 송나라에서 말씀해 주시거늘 마음에, 어심에, 마음에 맞도록 잊지 못했다. 예. 마치 끝까지, 마침내 지금까지 맹자가 말해주는 것을 잊지 못했다. 이제 내가 불행을 당해서, 불행이 뭐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큰 영고에 이르니, 영고가 뭐죠? 예,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신 걸 대고라 그래요. 그런데 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큰 영고, 또 하나 전쟁, 그것도 대고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해석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네에게 여기 자기 옆 측근이겠죠. 자네에게 맹자한테 물은 연후에 일을 처리하겠다. 무슨 행사를 하겠다. 이거 뭐죠? 예, 장사 지나는 날을 장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의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음 글들을 통해서 풀어 나가면 됩니다. 예. 여기에 그 세자 옆에 그 신하들이, 측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적어도 나라는 나라예요. 예.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 나라 등나라 법에 의해서 장사 치르면 되는데 왜 굳이 맹자한테 다시 자문을 구했을까? 생기죠. 그죠? 예. 전공은 몽의 아버지다. 연호는 세자의 부다?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잘못된 글자 같은데요. 예. 세자의 그 신하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세자지신?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부자는 분명히 아니죠. 대고는 대상이다. 여기서 사는, 예, 상례를 말하는 거다. 예. 연우가 추나라에 가서 맹자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맹자가 그러되 선하지 아니한가? 친상은, 부모의 상은 진실로 자진. 우리가 자진이란 말 쓰죠. 여자가 자진한다는 건 뭐죠? 자살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니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이거는 가식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 상에 대해서 그 슬픔이라든가 어떤 애통, 박절한 것은 그대로인 거죠. 자기 자신을,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예, 그게 자진이에요. 증자가 말하기를 부모님 살아서 섬길 때도 예로서 하고 돌아가서 장사 지낼 때도 예로서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기제가 와서 제사 지낼 때도 예로서 하며, 이것도 글자 틀렸네요. 이것도 고치긴 많이 고쳤는데 저도 그냥 그 맹자는 조금 그 논어와 달리 빨리 그 진도를 끌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다듬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파일 만들기 바쁘고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것도 요 예자로 바꿔야죠. 예, 가이효라 할 수 있다. 제후의 예는 내가 잘 모른다. 배우지는 않았다. 아직 배우지 못했다. 예,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일찍 대체적인 건 들었다. 3년지상의 그 자소지복과, 요거는, 예, 자자로 읽으세요. 예, 자소지복과 전죽지 음식을 이렇게 그냥 간안한 어떤 죽 같은 거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3대가 똑같이 실천했던 일이다. 자, 이게 죽을 먹는다는 게 뭐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장 소박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간도 안 하고 그냥
그 어떤 그런 거 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묽게 해서 그냥 연명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옷을 좋은 옷을 입고 그러겠습니까? 자, 육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슬프다고 하면은 형식도 슬픈 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한없이 슬픈데 맛있는 고기 반찬 먹고 막 그리고 멋있는 옷을 입으면 그 뭐죠?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과 드러난 행위 자체가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예요. 그러니까 육아에서 가르치는 거는 본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배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슬픈 일이 있으면은 그 표현에 있어서도 옷도 표현을 하고 먹는 음식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상복 입을 때 옛날처럼 상복은 입지는 않지만은 그 검정 양복에다가 왼쪽에 완장을 그런 그 못이나 어떤 그 배로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하잖아요. 간략하게. 그건 뭐 시대에 맞는 어떤 예법이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 얘도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예,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예. 지금 옛날처럼 못이 그런 옷 입고 막 저거 하고 머리에다가 예, 새끼줄 묶고 여자들은 그냥 허리에다가 새끼줄 묶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당시의 제후들이 능히 그 옛 고상례를 행하지 못하고는 문공이 홀로. 자, 여러분 그 전국 시대에도 옛 상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선시대는 옛 고상례를 실천을 하려고 그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하죠. 예. 이렇게 하나의 이와 같은 주자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정치라든가 문화 모든 생활 습관 자체가 여기에 예,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홀로 이에 능히 이것을 자문하니 고로 맹자가 좋게 여겼다. 또 말하기를 부모의 상은 진실로 사람의 자식의 마음에 자진할 바니 비극지정과 이것도 조금 예, 극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통질의 뜻은 외부로부터 이르는 게 아니다. 마땅히 문공이 이에 능히 스스로 그치지 못했다. 이것도 불능자이란 말 여기서 또 나오죠. 불능자이할 바 있다. 능히 스스로 그치지 못할 바 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의 감정이 그리고 애통하는 그 뜻이 막 내부에서 내 마음속에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지 드러나는 것이 스스로 능히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마땅하다는 거죠. 마땅하다. 문공이 이때 그 감정이 슬픔과 비극의 감정이 멈추지 못하는 바 그것은 마땅하다 이런 소리죠. 다만 증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원래 공자가 고지한테 고한 것에 근본한 것이니 어찌 증자가 일찍이 외운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도 기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기불로 해석하면 돼요. 기불. 어찌 뭐뭐 하지 않았겠는가. 네. 어찌 그것을 외워서 문인들에게 고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어떨 때는 의역을 해야 돼요. 반어법으로 써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글이 맞지가 않아요. 예. 저도 막 젊었을 때는 공부할 때 이런 걸 가지고 막 골머리 했는데 예. 나중에 글을 막 읽다 보니까 예. 제 뜻으로서 글을 읽어버려요. 예. 제 뜻으로서. 3년지상은 3년지상자 이거 노래 나오죠. 그 제아가 욕단상이여는 상을 줄이고자 하거늘 공자가 그랬잖아요. 자생 3년 연후에 면허 부모제라.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나간 연후에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나간다. 예, 그때는 이제 아장아장 걷고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지상도 반드시 3년으로서 하는 것 한다. 예. 자라고 하는 것은 옷 하단에 그 밑에 그 봉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깃지 않는 것이 참철화한다. 상복. 그러니까 그 꼬매고 이러는 그 자체도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갔을 때 바로 그 즈음에는 아예 그 옷도 그 최마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복을 입는 거죠. 소는 거칠은 것이니 거칠은 포다. 저는 미움이다. 상례에 3일 되어서 비로소 그 죽을 먹고 이미 장사 지내고 장사를 마치고 나서 이에 소사, 여기서는 소사를 읽어야 돼. 거친 음식. 예. 그러니까 막 간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충 한 거죠. 뭐 맛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조미료 비슷하게 어떤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먹는 거죠. 이것이 고금 귀천에 통행하던 예다. 여러분 뭐 저도 사실은 거의 잘 여러분만큼 몰라요. 그리고 모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3년상을 어떻게 합니까? 3일상 하잖아요. 그것은 국가가 정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3년상 했다가 그럼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기 간혹 가다가 진짜 90년대, 80년대 뭐 지금도 부모님 상당해가지고 3년 동안 부모님 그 묘소 옆에다가 음악 치고 3년 동안 무슨 한 2년 한 1개월 정도 25개월 동안 거기서 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곡하고 이런 사람도 찾아보면 있어요. 예전에 한 노인인데 아버님이 한 90 몇 살이고 그분이 한 70 몇 살인데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저기 뭐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녹화된 걸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분 한 사람한테는 효자가 될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거를 효도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아니 우리가 다 직장 생활을 갖고 있고 또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어느 그 지역의 단체를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했더니 자,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옛 학문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럼 구닥다리처럼 갓 쓰고 저기 한복도 입고 딱 이렇게 상투 들고 그래. 우리 선생님 상투 안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현대인처럼 머리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가벼운 한복은 입으셨어요. 양복은 안 입으셨지만 그냥 이렇게 한복은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청학동에서 이거는 80년도 제가 봐서 한 거니까 청학동 그 소위 말해 그 친구들이 선생님 명성을 듣고 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뭐라 그러면 대번에 너희들 그 머리부터 잘라라 그랬어요. 그 친구들은 그 상투 트는 게 거기 그 나름 전통이고 그게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표징인데 그거를 대번에 자르고 그럼 우리 선생님이 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춰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의복으로서 외형이 드러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물론 청학동에서 그렇게 골수 그런 식으로 공부했고 자랐고 배웠던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물론 어렵죠. 결국 그 친구들은 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가고 다시 공부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물론 그런 전통을 지키는 것도 일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유대 민족 가운데 그대로 그 이상한 머리하고 검정 모자 쓰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완전히 그대로 유대 전통적인 복장을 한 사람 있는 반면에 그냥 그대로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것을 좋다 나쁘다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보면은 저도 현대교육도 받고 구학문도 공부를 했지만 잘못 공부를 하면요 제가 이 한문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저도 그런데 잘못 공부해가지고 맹자의 말을 잘못 공부해가지고 이상하게 미혹된 인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더 좋은데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 차별을 느낀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맹자의 어떤 말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스스로 미혹된 것을 자기 하나만 잘못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남도 망쳐요.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자기도 가려서도 안 되고 남도 가려서도 안 된다. 주자에 보면요. 그 주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선불교에서 선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선불교에서 자기도 속이지 말고 남도 속이지 말라. 자기가 속으면 결국은 언젠간 남도 속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맨날 그래요. 너 하나 망치는 건 괜찮은데 남까지 망친다 그래요. 공부할 때. 그래서 여러분 공부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하는 게 저도 망치는 행위고 여러분도 망칠 수도 있어요. 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제 댓글을 듣는데 맹자는 왕도를 주장했지 패도를 겸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젊었을 때 이후로 왕도만 무조건 추종하는 그 어떤 생각을 버렸다. 그래서 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 역사에서 왕도를 실천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패도도 같이 했다는 거여서 왕패 병행이에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맹목적으로 우리가 패도만 해서도 안 되지만 맹목적으로 왕도만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맹자는 참 순진한 분이죠. 예, 순진한 분. 그런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순진한 사람의 사고 방식이 지금까지 역사에 남았다는 거예요. 왕패를 병행하면서 현실적으로 주장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오로지 그렇다고 해서 맹자를 지금 이 시대에도 맹자를 해야 되느냐? 그 이론을 따라가야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모든 게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너무나 국가를 져가는데 경제학 같은 거는 중요하잖아요. 세계 경제를 배워야지만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것뿐만 아니라 군사, 예, 이것은 이 두 가지 힘, 경제학과 군사력, 이게 소위 말해서 옛날 사람이 말한 부국강병이죠. 예, 부국강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러니까 지금의 공부는 도덕적인 공부는 학교에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유치원에서 길 똑바로 잘 걷고 횡단보도 걸을 때 파란불 켜지면 지나가고 빨간불 켜지면 멈추고 그게 다 도덕교육이고 인성교육이잖아요. 그런 걸 벗어나서 무슨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을 부모한테 효도하고 부모한테 요즘에 효도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죠. 부모한테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그런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 자기 능력가에서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뭐랄까 완전히 그냥 그 처자식한테 먼저 먹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처자식한테 저가 보살필 거를 그냥 오로지 부모 하면은 그 사람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먼저 모든 것은 부부의 사이에서 완만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부모도 생각이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중령을 공부하면은 시전에도 항상 부부 얘기가 먼저 나와요. 예. 모든 것이 조단호 부분이 지극기과는 모든 단서는 부부한테서부터 비롯됐는데 그 지극함에 미루어서는 천지에 다 확대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부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이렇게 모든 일에 부부로 얘기하느냐. 그 시전에도 나오잖아요. 부부가 부인한테 먼저 부부 관계가 화목한 연후에 그 형제까지도 그 화목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사이가 나쁜데, 그러니까 남녀지간이죠, 부부는. 그러니까 육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게 현실적인 거죠. 너무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비판도 받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뭐죠? 불교는
이 현실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설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별로 안 따라요. 예. 그래도 요즘에 뭐 예전서부터 뭐 참여불교 같은 것도 나오고, 예, 그러죠. 예. 불교의 최고의 지극한 가르침은 이 현실에서 말하는 도덕윤리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예. 저도 젊었을 때, 그 고등학교 때 불교 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 나와서 기독교의 좋은 점, 불교의 좋은 점도 알고 그러지만, 또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서 소위 말해서 육아 경전들을 보고, 예, 여기서도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육아는 본건 제우시